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정부에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억 300만 평의 땅이 보호구역에서 전격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지 군사보호구역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땅이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가진다면 그것이 군사보호지역이라도 과감하게 이제는 풀겠다는 건데, 여의도 면적의 117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안보적으로 공백이 없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게다가 이런 발표를 등에 업고 땅 투기하려는 세력들도 물만 났다고 설치는 거 미리 제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국토부는 동시에 기업 혁신파크 선도사업과 관련한 지원 계획도 내놨는데, 이거 지금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마당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 정책이었는데, 오늘 본격적인 서막을 연 것으로 보이죠. 기존 산단이라고 부르는 산업단지 조성이 특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군사보호지역으로 가려져 있으면 도저히 개발이 불가합니다. 산업시설 자체가 들어서질 못하죠. 가뜩이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이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지금 엄청난 경기 침체 여파를 뚫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당장 인구가 줄어버리면서 땅은 전국에 남아 돌게 될 거고, 더 나아가 묶인 땅들은 그냥 썩어버리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죠. 비슷하게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처럼 인구가 줄어가니까 구매력 떨어지고 콘크리트 더미에 농축된 이 자산 가치가 지금처럼 서서히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이 그린벨트로 묶인 땅들도 산업화라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그냥 똥값이 되는 거죠. 물론 투기 세력들이 접근하는 위주의 그 날림 개발이라면 이건 뒤로 역행하는 정책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주거 위주의 날림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처지죠. 분양 장사가 기본 마진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난공불락의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 땅 사서 사업성 키워서 분양에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생산성 부분에서의 맨 땅에 헤딩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국가 경쟁력의 추락도 아마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건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모든 전국의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군사보호구역 열어서라도 혁신파크라는 이름을 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가야 지금 나라가 살까 말까 라는 그런 어떤 명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보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동안 개발 소식 들리면 땅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부지기수여서 이런 투기 세력도 좀 차단을 해야 하는 선제적인 대응도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런 땅들이 풀리면 주거 쪽은 확실히 무주택자들이 공공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도하는 보다 저렴한 쪽의 강남 쪽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의 해제, 그쪽 공급으로 가면 좋을 듯 보이고요. 나머지는 산업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투기 수요가 소용돌이처럼 몰아치는 그 왜곡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 장벽을 일단 치고 이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시를 했듯이 기업 혁신파크 쪽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막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언도 했었죠. 그냥 땅을 풀겠다는 건 어찌 보면 고정된 말뚝을 뽑아버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전세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건 지금 주택시장에서 전세제도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 철조망을 걷어내겠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 임대 활성화해서 전세제도에 있는 폐해들을 다 걷어내겠다는 건데, 이게 속도감 있게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도래하는 전세 계약 중에 역전세 위험 가구만 65만 호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깡통 전세 위험 가구도 11만 가구에 가깝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제도는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계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증금 전체를 날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그 보증금 죄다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수치만 봐도 아찔한데, 그 돈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액수란 말이죠. 전세 대출이 제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가계부채 1조 8천억과 버금가는 거의 1조 3천억에 가까운 규모의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세 대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전세 제도가 살아있는 이상 목돈 만지려는 집주인들이 전세 포기할 리 없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만 계속해서 그 파이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등골이 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로 불거진 이 전세 제도의 맹점이 백일하에 드러났었는데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세입자들 제대로 구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니 뭐 그 돈 100% 돌려받은 사람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다시 저리에 대출을 해줄 테니까 보증금 마련해 보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거의 세입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죠. 기존 전세 대출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또 고금리 환경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 환불받지 못하는 뭐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도 외면당하면 지금의 전세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걸 보증해주는 허구도 사고액이 뭐 갈수록 증가, 1조 2천억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만 있는 전세 제도, 이런 시스템은 한국에만 있는 아주 세입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양산하는 제도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공적인 기관에서 아예 폐기를 해버리는 것이 기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전성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런 폐위에 갭 투자라는 것도 나와서 세입자 끼고 집을 사고 파는 정말 이상한 부동산 상거래까지 나와서 정상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거나 뭐 투기를 위한 투기로 올인한 사람들이 들끓는 임대 시장이 되기도 했죠. 어찌 보면 영끌이라는 단어는 이런 갭투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만만했던 노도강, 젊은 층들이 뭐 자금 끌어모아서 2, 3채씩 뭐 전세 끼고 진입을 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작용으로 지금 뭐 집값이 뚝뚝 노도강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반토막도 나오잖아요. 세입자에게 보증금 도로 내줄 수도 없는 처지에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여기 집값 그리 안전장치 많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매에 넘어가면 직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전세 들어간 사람들이 보고요. 완전히 뭐 부작용만 낳는 전세제도에 기생했던 아주 이상한 투기 수요가 그냥 완전히 안전한 모판 역할로 뿌리를 내린 곳이 이 전세시장입니다. 그러니 아마 세입자들 대부분이 이런 불안한 전세제도 없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엊그제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 전세대출은 백지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26일부터는 주담대 변동금리부터 적용이 되는데 전세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뭐 전세 대출 받는데 빡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오픈이 된 상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추세로 급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뭐 고금리 물고 전세 대출 받으려 하지 않고 있죠. 그만큼 올라가는 전세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고요. 생각만큼 전세가가 그리 뭐 세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선 새롭게 전세 쪽으로 그 시스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월세 쪽으로 가서 부담을 줄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전세 대출 수요까지 뭐 막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유연성은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가가 그리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전세 대출이 늘고 전세 수요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여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리가 지금 목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미치도록 전세 대출을 받을 움직임은 미미해 보인다. 다만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대출이라는 자금 줄기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전세제도 폐지 수순으로 가려는 움직임과는 완전히 반대된 그런 움직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갭투를 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어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집값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크고요. 아무튼 조금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체감되는 전세 부분의 부작용부터 없애기 위해선 바로 전세제도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을 듯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혼란이라는 부분이 되게 염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일단 전세제도 시스템이 2년 혹은 4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적용을 하더라도 아주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는 3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중 가장 많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살짝 오른다고 하는 전세가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오른다고 해서 서울이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전세가가 보합 내지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자꾸 전세 수요가 폭증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전세 수요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죠. 금리가 지금 어떤 금리인데 전세 대출 자체도 점점 부담이 100배인데 차라리 월세 살고 말지 무리한 대출 끼는 건 주담대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똑같아요. 전세 대출 무슨 뭐 심사임당 얼굴 없습니까? 딱 박혀있지 똑같은 돈인데 그렇게 돈이 움직이는 건데 전세라고 주담대 쪽에서 살짝 그 파일을 빼는 건 오히려 대출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 지금 뭐 주담대 받는 게 제일 어리석다고 하는데 새집 사려고 전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누가 지금 이 시국에 새 대출 다시 일으켜서 전세로 뭐 더 큰 평수로 혹은 신축 입주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려 하겠습니까? 애들 교육이나 특수한 수요가 있다면 모를까. 그러니 3월 입주 물량 증가는 서울만 유독 전세가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입주량이 좀 딸려서죠. 그만큼 핀셋 수요도 많은 편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경기권과 지방 전세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 수원, 용인, 경북, 대구 등 대규모 단지들이 이제 오픈을 많이 하게 되는데 3만 가구 이상이 된다고 하죠. 아마 여기 지금 전세가가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국토부의 기업혁신 파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해제는 아마도 전체 부동산의 큰 그림으로 보여지죠. 일단 규제는 계속적으로 풀겠다는 거. 그리고 인구 구조가 너무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산업 생산성이 기본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세팅 자체가 어렵다는 거. 모든 가용 인구가 생산성이 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땅의 효용성 극대화인데 이게 자칫 전세제도에 기생했던 개투기처럼 규제 완화에 들러붙으려 하는 투기 수요도 확실하게 배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전제 조건일 듯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일단 부동산 규제는 계속적으로 완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쪽 상황이 안 좋고요. 지금 뭐 국가라는 가치 경쟁력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조성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인구 소멸은 효율적인 생산성으로 극복돼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겠죠. 전세제도 이젠 그 폐해가 너무 많아서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요도 월세로 전환이 되는 추세인데 아마 전세제도 앞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라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